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백기투항한 뒤에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원래 3년 연장안 제시했었잖아요. 이거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하죠. 김성환 평론가와 이 문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점 재검토 입장인데 3년 연장도 지금 못하겠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이렇게 얘기를 아니다. 하면서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시한 연장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화물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화주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사도 있고 차주도 있는 상황인데 그 이해 당사자들 얘기를 다 들어서 이번 기회에 아예 물류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그래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까지 전부 다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적지 않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올해 연말로 끝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몰제가 그냥 끝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살려놓고 구조 개선 개혁 문제는 논의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되고 일단 그건 불가능하니 예의가 아니니 구조 문제를 본질적으로 논의하자.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근본적인 물류체계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안전운임제도 없어질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백기투항했는데 원래 있던 밥그릇까지 걷어차는 꼴이 지금 일단은 돼버리는 것 같네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안전운임제 이거 해봤더니 효과 없더라 이거 아니에요, 정부 해석은? 정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화물연대하고 주장이 정반대기도 한데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서로 인용하는 자료가 똑같아요. 아, 똑같은 자료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끝나는 것을 앞두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가 지난 2월에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품목인 그러니까 시멘트 컨테이너까지 포함해서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안전운임제가 적정 임금을 보전해서 그래서 과속이라든가 아니면은 과적 그리고 과로를 막자.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말 그대로 안전운임제니까.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살펴봤더니 그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교통사고가 690건 정도가 됐는데 지난해 보니까 745건으로 오히려 한 43%가량 증가했더라.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비교해봤더니 21명에서 30명으로 한 8% 오히려 증가를 했더라.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살펴보겠다. 이게 정부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노동계에서는 같은 자료를 정반대로 해석한다고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견인형 화물차라고 하는 그 안에 지금 이제 건설 그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장비인 특수 장비도 한 7,000대 가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도입을 평가하려고 하면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확인했어야 되는데 도입 대상이 된 차종만 해야지. 네. 그런데 다른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니까 이게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2시간 운행하는 차주의 비율을 봤더니 제도 도입 전에는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모두 한 29%하고는 50% 정도가 됐는데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했었는데. 네, 이게 수치가 크게 줄었더라. 아우, 컨테이너는 진짜 많이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하루 업무 시간도 한 13시간에서 15시간가량이 됐는데 이것도 최소 1시간 이상씩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적정 임금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적정 운임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월 평균 수입도 컨테이너는 300에서 373만 원, 시멘트는 3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것만 봐도 이번 교통안전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은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 수입도 목표했던 대로 늘었고 운행 시간도 많이 줄었고 이거 봐라 효과 있지 않느냐.
이게 노동계 해석이에요. 똑같은 자료인데 유리한 부분을 지금 발췌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쟁점 중에 하나가 안전운임제 적용하는 이 품목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더 확대하자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였고 네. 정부에서 그거 절대 불가 입장이었죠.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기사의 월 평균 수입을 한 500에서 6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래서 귀족 노조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곡물 차량 이건 지금 안전운임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 달 수입이 525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525만 원에는 차량 할부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부금이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만약 이런 이제 곡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하거든요. 네. 대부분 도 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에 할부금이 빠지면 400만 원대 초반으로 수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는데 400만 원. 예, 하루 12시간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시급이 한 13,5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평균이 19,800원 가량이 되니까 이거보다 적다고 하는 수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빠진 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각종 부품이라든가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비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까지 만약에 포함을 하게 되면은 실질 소득, 체감하는 소득은 한 200에서 300만 원대 정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귀족 표현을 들을 금액이 아닌 것만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근데 안전하려면 운전하다가 중간중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졸음운전이 큰 문제일 테니까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지켜집니까 이건? 지금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는 게 서울대 한상진 환경대학원 교수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화물차에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량이 얼마나 몇 시간 동안 운행을 했고 잠깐 휴식을 위해서 멈추면 멈췄다고 하는 기록이 남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운행하고 한 15분 정도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5분 휴식은커녕 과로 흔적이 수두룩하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분석한 결과. 운전 시간이 긴 상위 5%를 봤더니 하루에 12.5시간 정도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해보니까 전체 화물차의 비중으로 보면 한 15,000대 정도가량이 이렇게 과로인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더라. 이런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난 10월에 화물연대 조합은 2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15분 휴식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화물차 기사는 한 70%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기사는 한 30%가 채 안 됩니다. 네. 가끔 지키거나 꼭 지킨다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못 지킨다고 하는 기사들이 한 70% 이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 수입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탕을 뛰는 거죠. 같은 시간에 여러 탕을 뛰다 보니까 결국은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고 차량 할부금을 깎아주진 않을 테니까 고정 비용을 내려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이거 근데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무슨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 논의는 해야죠. 네, 뭐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대기업들을 화주라고 가정하면 왜냐하면은 그 화물의 주인이니까요. 네. 화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군 운송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거나 그럼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 단계가 내려갈 때마다 적게는 2%, 많게는 한 20%의 수수료가 떼지게 되는데 화물차 기사가 원래 운송료로 한 100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70 정도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 수수료로만 30에서 40%가 그렇죠. 빠져나간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열악하게 저인공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바꾸기까지 과정은 굉장히 큰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 구조가 만들어진데도 긴 시간이 쌓여 있고 다들 이해관계가 있을 테니까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됩니다. 근데 노동자들을 귀족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풀리겠는가?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중부 내륙 지역엔 최대 10cm 이상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죠. 강추위입니다. 교통안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